FM의 모범 방송 온세미로. 온세미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혹은 당연시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비전문가들이 날 것 그대로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방송 이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어떤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좋을지 고민을 하느라 이번 방송이 조금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아직은 페미니즘에 대한 거리감이 있거나 혼자 책을 사서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분들과 이 방송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페미니즘을 함께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온세미로가 학둥지 FM의 대표 방송은 절대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방송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세 분 함께 할 예정인데요. 저는 폴레이고요. 진꾸입니다. 네, 쪼꼬입니다. 네, 김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페미니즘 이제 지난번에 제1물결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고 오늘은 제2물결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방학사거리에서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쪼꼬님이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학골 복지관하고 서울 네. 동북여성민우회가 함께 네. 지역의 성평등 의식을 좀 개선하기 위한 또는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고정관념, 성통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어요. 네. 그래서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성폭력은 계획적인 것보다는 되게 우발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남자들은 좀 우발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네. 그렇지 뭐 술 마셔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서정 검사를 얘기를 네. 들어보면 만약에 서정 검사가 검찰총장의 딸이거나 뭐 법무부 장관의 며느리였거나 그렇죠. 이러면 안태근 없지. 씨가 술 뭐 폭탄주 100잔을 마셔도 그렇죠. 자기 사수도 정말 그림자 밟지 않는 조직이 검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권력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이다. 그 사람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행동이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관련된 카드를 들여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주민들이 이런 활동을 했는데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그 카드를 여러 장 가져가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제일 고정관념이 적었던 거는 남성은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다. 여기에는 아니지. 남성들도 입을 수 있지. 이러면서 체크를 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교회에서도 요즘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네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권력관계니까. 권력관계니까. 네.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그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아요. 네,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추진해가지고 네. 정말 전국적으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받으면 틀려진다. 알아야 그러더라고요. 되니까. 네. 아, 그게 그럴 수 없구나. 조심해야겠네. 그렇죠. 그런 게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역에서 그런 어떤 캠페인들이 좀 확산되는 지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참고하는 그 도서가 제목이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제목으로 로즈마리 퍼트넘 통의 통통통. 네, 그다음에 티나 페르난디스 보츠가 지은 저서입니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분은 바로 진꽃님이신데요. 몇 페이지죠? 몇 페이지? 학구적이세요. 네. 우리가 책의 두께를 또 얘기해 주면서 약간 좀. 책의 두께는 570페이지 정도 되는 거. 한 시간이면 읽겠죠. 가볍네.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발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네. 이 시작은 나도 인간이다. 나도 이성을 가지고 있다. 나도 판단 능력이 있다. 그런
여성들의 자각인데 초기에는 그런 자각을 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은 그래도 백인들, 네. 가진 집안, 유산자들 이런 수준의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 의식이 있는 여자들 사이에서 운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우리가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참정권. 네. 투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그 우리가 이름 붙인 페미니즘의 이제 초기 물결이 집중하게 되는 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을 획득하자. 그래서 운동이 계속 전개되는데 오래도록 참정권 획득을 못 해요. 맨 처음에 여자들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발언권을 못 가져요. 여자들이. 그래서 아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 노예제도가 폐지된 남북전쟁 끝나고 종료됐는데 여자들이 또 배반을 당합니다. 그 남자들의 참정권과 같이 했다가 여자들은 도와주지 않는. 네. 그래서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그런 그 협회를 결성하는데 그게 동등권리협회라는 것을 설립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참정권 운동을 하는데 그래 결국은 1920년 미국 아마 처음일 겁니다. 미국이 참정권, 여성 참정권을 네. 획득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안심을 하고 푹 쉽니다. 한 40년. 네. 어쨌든 그 제 일물결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어서 저희가 그 왜 이렇게 제 일물결, 이물결 하는지 예, 그런 의미를 좀 네, 쪼꼬님이 네. 정리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운동이니까 네. 운동의 하나로 물결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지금 짐꾼님이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유주의 페미니즘 안에서도 세 단계 물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일은 말씀하신 것처럼 참정권. 이 참정권도 이제 노예 운동하고 정의로운 활동을 할 때 여성의 참정권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예의 참정권이 먼저 이루어졌죠. 그렇죠. 남성들, 네. 흑인 네. 남성.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들이 조직을 해서 운동을 했는데요. 52년 만에 참정권을 획득하게 돼요. 운동을 시작하고 거의 반세기 동안 운동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운동이 한참 왜냐하면 참정권을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평등이 바로 우리 앞에 온 것처럼 생각이 됐죠. 네. 그래서 조금 느슨해지면서 그 다음 이제 다른 이슈로 가지고 이물결, 삼물결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그 제2물결로 불리우는 자유주의 페미니즘, 평등한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2물결은 참정권을 획득한 1920년 이후 40년이 지나고 1960년대부터 그때부터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많죠.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네. 뭐 프랑스도 그렇고 그래서 뭐 혁명도 일어나고 프랑스에서는 또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이슈들이 많은데 그와 같이 여성 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을 기초로 행사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어떤 법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 전국 여성연합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는데 네. 이 전국 여성연합의 설립은 뭐냐면은 성수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 성수정안이 뭔가요? 성수정안은 성을 기초로 행사되는 차별을 금지한다. 네. 그러니까 성 때문에 차별받는 조항들, 지금 우리 뭐 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차별금지법처럼 그 당시에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에 성 때문에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그래서 전국 여성연합이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성연합에서 1967년에 권리장전을 제정해요. 여기 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그 발전적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태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 여성과 관련해서 그 직장에서 정당한 평등한 보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제한들이 권리장전의 조항들이 보수적인 쪽에서는 낙태 문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비판을 받고 또 왜 여기에는 그 소수자 문제는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발전된 이런 그 제안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제2 물결입니다. 네.
어쨌든 일물결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본질적으로 같다. 네. 이것을 주장했다면 이 물결에서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같음과 다름 문제, 그다음에 평등 문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제3물결에 이거는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계속 이슈가 되어온 그런 물결이죠. 그러면 같음과 다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그런 분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같음과 다름이라는 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거를 강조하느냐 다른 걸 강조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베티 프리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책을 쓴 과정 60년대에 쓰고 80년대에 쓰고 90년대에 쓴 이 세 개의 주요 책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같음과 다른 문제가 이렇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베티 프리던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슈를 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변화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63년에 여성성의 신화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남자처럼 우리도 권리를 가지고 해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번에 가면은 제2단계라는 책을 씁니다. 1981년에.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처음 단계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거. 남자가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주체잖아요. 이성적 주체라고 여기고 여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남자가 가진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자처럼 되려고 했다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니다. 여성성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그 가치를 남자의 가치만큼 높이면 된다. 맨 처음에 가려고 한 거라면은 남자 쪽으로 우리 자신이 원래 위치가 높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2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3단계 이제 90년대 93년에 시대의 셈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 가면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 남자 여자가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휴머니즘인데요. 총체적으로 동시적으로 양성 구유적으로 인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자도 남자성이 있고 남자도 여자성이 있고 50대 넘어가면은 성향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성 구유적인 그 양성성을 찬양합니다. 그런 부분 좀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떤 그 흐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제3물결에서 평등주의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쪼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제3물결에서는 뭐 평등주의 뭐 같은데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기회 평등도 있고 무슨 평등주의도 많이 있죠. 뭐 결과의 평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성주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건 성과 젠더를 분리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에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3물결의 되게 특징이고 이 안에는 하나의 어떤 페미니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교차하는 지점들이 있다라는 것이 제3물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좀 제2물결과 3물결의 핵심을 좀 살펴보았는데 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비판도 많이 받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 이 책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과 자유와 자율성 이게 이제 고전 자유주의의 핵심 키워드 아닙니까? 이성과 자유와 자율성 이것이 인간이 가진 우수한 점이다. 다른 것과 달리.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가 탄생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자유주의, 여성주의도 이제 페미니즘도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있어요. 이성적이라는 거. 그것은 주로 남성적인 것을 의미했거든요. 이성적이라는 거. 뭐 자율성 이런 것도 그래서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구별된다는 거죠. 이성과 발견되는 거 예를 감정이라 그런다면 감정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식으로 이런 그 규범적 이원론에 빠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판하는 것 같고 또 육체, 그 정신과 관련된 육체 이원론 이런 것 때문에 육체적 기능들이 평가절하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비판은 또 여성이 뭐 남성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꼭 그것만이 어떤 그 평등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비판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쪼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아까 평등주의에서도 보듯이 남성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 남성은 어떤 남성인가? 백인, 부르주아, 중산층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없는 이성의 중심의 남성과 같아지려는 것이 결국 페미니즘은 아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비판 지점입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제 성공해야 된다. 이건 남성적인 거예요, 상당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집에보다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길고 이제 그런 것을 남성적이라고 한다면은 집에 있는 시간을 길어지고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그 여성성의 그 경향이 오히려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니냐, 인류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남성적인 것들, 그렇게 남성성이 주도하는 세계가 계속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도 있고요. 아까 비판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성, 자유, 자율성, 성공 이런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비판 그렇죠. 한계라는 거죠. 그것을 되게 추구했다면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지점이 한계 지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인종, 계층, 성적 지향 이런 문제를 좀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비판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앞으로 계속 쭉.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중심적인 부분은 그거겠죠. 무슨 뭐 부유 계층을 위주로 처음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약간 맞아요. 좀 약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의 뭐 이야기들로 해서 우리 이 공감을 이끌어가기에는 약간 조금 어느 부분은 권력과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도 흑인 페미니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차하는 지점, 계급의 지점 이런 것들이 있다. 성적 지향까지 그렇죠.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좀 간과했던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기도 하죠. 네. 저희가 이제 그 페미니즘도 다양한 그런 그 스펙트럼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유주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시간적 한계상 이렇게 막 세세하게 살펴보기엔 좀 어려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핵심과 그리고 한계 지점을 또 보았고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게 자유주의 페미니즘도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저항에 접하고 이렇게 하면서 백인 여성들, 중산층, 이성애자 이런 사람들의 그 탈을 계속 벗어요. 그래서 연합을 시도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변화를 해가요.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거 같아요. 인간을 개인으로 볼 거냐, 공동체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근데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게 강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쪽은 인간을 공동체로 봅니다. 뭐 소위 구조주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계속해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하나의 개인, 위대한 개인으로 보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걸 계속 견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평이 나오지만 인간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 이거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국가가 모든 것을 개입한다든가 공동체가 모든 개인을 제압한다든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페미니즘도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소멸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낀 게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같아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좀 바라보느냐에 따라
관점인 것 같은데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긍정적 표현이 이제 선하다는 표현들은 인본주의에 가까운 성향이 가다 보니까 전쟁을 겪어오면서 또 2차 대전,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겪어오면서 사람의 그 악함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힘이 어떻게 보면 변화가 되기도 했겠지만 한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저는 두 분이 너무 훌륭하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N개 페미니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역사를 훑어보는 어떤 지점에서 자유주의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고, 그리고 다 그것대로 중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소감이고요. 너무 재미있네요.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니까. 네. 저도 재밌습니다. 네. 목소리는 그냥 재밌어 보이고 이렇게 웃음기가 없어요. 네. 오늘은 좀 공부를 바탕으로 옆으로 하다 좀 보니까 세고 막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오프닝 할 때도 막 웃고 막 해야 네. 되는데 좀 이게 없어가지고. 네, 오늘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살펴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게 방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폴레였고요. 여기는 이제 학둥지 FM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엔지니어의 김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진꾼입니다. 네. 쪼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다음에 또 봐요.